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소국으로서 생존의 역사를 가진 모나코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나코는 프랑스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인구 3만 명의 도시국가입니다. 모나코는 10세기 제노바 공화국의 명문가인 그리말디 가문이 건설한 대프랑스 왕국 무역 기지에서 출발했으며 크기가 바티칸 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고 땅에 비해서는 인구가 매우 많아 인구 밀도는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백만장자 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인구의 30%가 백만장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유대인 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모나코가 모든 면에서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가 현재 유럽에서 유대인 인구가 5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유대인이 많다는 특징이 모나코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모나코가 세계의 백만장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나라라서 돈이 많은 유대인이 많이 모나코에 투자하고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모나코 국토 전역이 프랑스에 둘러싸여 있으며 1차선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나코는 유럽의 홍콩이라 불리며 도박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유흥도시인 만큼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중국 마카오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모나코의 역사는 1191년에 신성로마 제국 22대 황제 하일리 6세가 제노바 공화국의 모나코 근방 지역을 하사의 제노바령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215년 제노바 공화국이 근처의 땅들을 개척하여 무역 거점으로 개척한 곳이 바로 모나코입니다. 1297년 제노바 공화국 유력 가문인 그리말디 가문이 무력 정거했으나 바로 제노바 정부군에 제압당하고 제노바 공화국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1419년에 그리말디 가문은 모나코를 돈으로 구입하면서 이 지역의 명목상의 영주였던 아라곤국 왕에게 통치권까지 함께 구입해 공식적으로도 그리말디 가문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15에서 17세기 모나코는 프랑스 왕국과 스페인 제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결국 1524년 프랑스 왕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모나코는 스페인 제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이후 1612년부터 21대 영주 오노레 2세가 이탈리아 일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공작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1641년 페론 조약을 통해 모나코는 스페인 제국의 보호에서 벗어나 프랑스 왕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내부 자치와 그리말디 가문의 세습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이 조약은 오늘날까지 모나코 프랑스 관계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1642년에는 프랑스 왕국의 26대 왕 루이 13세에게 공작위를 하사받게 되며 제노바 공화국령이면서 프랑스 보호국이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나코 공국은 제노바 공화국의 자치령으로 남아있다가 1815년 제노바 공화국이 나폴레옹에 의해 멸망하면서 잠시 프랑스 제1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멸망했던 모나코 공국은 나폴레옹이 몰락하며 부활했는데 빈회의로 제노바 일대가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의 영토가 되면서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그리말디 가문도 다시 복귀해 반독립적인 소규모 국가로 남아있었지만 1860년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이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 체결한 토리노 조약으로 모나코를 둘러싸고 있던 니스 지역을 프랑스 제2제국에 양도하면서 프랑스 제2제국의 영토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나코 공국의 95%를 차지하던 동부의 두 개 도시가 그리말디 가문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 불만이 쌓인 상태였고 1848년에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 편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의 보호령으로 남아있다가 토리노 조약 체결과 함께 프랑스 제2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영토가 지금과 같이 축소되어 버린 이후 모나코의 생존을 위해 10대 공작 샤를 3세가 도박을 합법화하고 몬테카를로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관광오락 산업을 육성하여 재정 위기를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1910년 높은 실업률과 프랑스 제3공화국의 경제 지배로 인해 모나코 혁명이 일어났고 11대 모나코 공작 알베르 1세는 이에 굴복하여 1911년 헌법을 채택하고 입헌 군주국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알베르 1세에게는 유일한 후계자인 루이 2세밖에 후계자가 없었고 이에 계승 위기가 발생하여 후대에는 모나코가 프랑스 제3공화국에 합병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에는 루이 2세는 중립을 선언했으나 1943년 이탈리아 왕국이 침공하여
파시스트 정권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비밀 명령을 받은 모나코 경찰들은 파시스트 정권에 색출되기 전에 유대계 주민들에게 출국을 경고하는 등 위험을 무릅쓴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루이스는 사생아인 외동딸 샤를로트 그리말디를 모나코 군가에 정식으로 입적시켰으나 정통성에 약점이 있어서 1944년 샤를로트는 본인의 13대 모나코 공작 계승권을 아들 레니에 3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니에 3세는 배우 그레이스 켈리의 남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55년 칸 영화제 주최 측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로 간 그레이스에게 프랑스 잡지사 파리 매치가 레니에 3세와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둘은 몇 차례의 만남을 가진 후 레니에 3세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면서 5년여 만에 영화계에서 은퇴하였습니다. 이때 동료 배우 프랭크 시나트라에게 $2를 선물받고 레니에 3세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여 $2가 행운의 상징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2년 모나코의 면세 정책에 혹해서 수많은 프랑스 납세자들이 모나코로 몰려들어 탈세를 시도하자 프랑스 18대 대통령인 샤를 드골이 모나코를 봉쇄하는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1963년에 협상이 타결되어 모나코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수입의 25% 이상을 모나코 밖에서 거두는 기업 역시 프랑스에 기업세를 낸다는 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레니에 3세 치하에서 부유층 친화 정책을 정교화했는데 소득세가 없고 기업 금융 활동의 우호적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몬테카를로 카지노와 고급 호텔, 요트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관광산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모나코 그랑프리는 국제적 이미지 제고의 핵심 역할을 했고 문화행사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전략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1993년 모나코는 유엔에 가입하며 국제법적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조세회 피처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강화되면서 모나코 역시 자금 세탁 방지 및 금융 규제 정비를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14대 공작 알베르 2세가 즉위하며 정보교환 협정, 자금 세탁 방지 강화 등 국제 기준을 수용했고 마레테라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해안 매립으로 영토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모나코는 작은 국토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경제 모델과 군주제의 안정성을 결합해 독자적 생존 전략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소국으로서 생존의 역사를 가진 모나코 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